코드 단 한 줄이면 이랬던 폴더가 이렇게 바뀝니다. MC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온 지는 몇 달 되었는데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딱히 마땅치는 않았었는데요. 폴더 정리를 이번에 한번 해보면서 완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MCP라는 거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쓰는 어떤 규약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 소스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표준 규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LLM, 그러니까 클로드나 GPT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연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API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LLM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했었는데, 이 MCP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마치 우리가 220V 코드에다가 어떤 것이든 갖다 꽂으면 다 전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특정한 코드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떤 것이든 LLM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우리 PC 로컬에 있는 이 파일들을 클로드랑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클로드가 이것들을 볼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한 코드 하나로 구현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프롬프트만 클로드에다 입력을 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파일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제목을 바꿔주거나 할 수 있어지게 된 건데요. 이 MCP라는 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 MCP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제 5년 묵은 폴더를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MCP는 클로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클로드 PC 버전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클로드 PC 버전부터 다운로드 받아볼 텐데요. 클로드 PC 버전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클로드라고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본인의 OS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를 바로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PC 버전으로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웹 버전이 아닌 PC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해놔야 클로드가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Node.js라는 것을 다운로드하는 건데요. nodejs.org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한다 라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냥 사실 다운로드만 받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 실현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이거는 필수는 아니기는 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를 좀 쓰다 보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좀 가독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필수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다운로드가 싫으신 분들은 메모장 활용해도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어떤 걸 또 사용하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자고요. 이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 해주시고, 마지막 4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MCP를 이용해서 뭘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슬래시하고 서버스라고 되어 있는 GitHub는 이제 코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놓는 MCP 관련된 것들이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일단 파일 시스템을 정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폴더들을 정리하는 걸 먼저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파일 시스템을 누르신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npx라는 게 있습니다. 이 npx 부분만 나중에 복사를 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둔 채로 클로드, Node.js,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3개를 다운로드를 받고 npx 부분을 켜놓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클로드 PC 버전을 연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파일,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MC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 시스템 이미 설정에 들어와 있는데 개발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정 편집과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설정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폴더 하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클로드 데스크탑 config.json 이라고 적혀 있는 것, 요거를 여시면 됩니다. 애초에 열자마자 요게 이렇게 클릭된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셔서 여기서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노트패드가 또 깔려 있어가지고 노트패드를 여셔도 됩니다. 또는 뭐 메모장을 여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뭘로 여셔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보일 거예요.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npx라고 써져 있는 여기 있죠. 이거를 전체를 다 우측에서
전체를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전체를 선택해서 없애버리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이 MCP, 그러니까 클로드가 볼 수 있게 만드는, 클로드에게 접근을 허용을 하는 파일의 경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클로드가 접근해도 되는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PC에 있는 모든 폴더를 다 보게끔 해놓으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폴더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많은 파일들을 주고받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운로드만 받아놓고서는 정리를 하시는 분 없죠? 저만 안 하는 거 아니죠? 무작정 막 다운로드만 받아놓다 보니까 분류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받은 파일, 이 폴더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폴더명 있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폴더명은 MCP에서 경로를 좀 잘 확인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받은 파일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폴더였다라고 하면은 F2 누르셔서 제목을 영어로 수정해주시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저는 이거를 카카오톡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클릭을 해서 경로로 복사를 누르시면 이 폴더의 경로가 복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요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아까 원래 있던 구조랑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구조랑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래시로 시작을 했죠.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C로 시작을 하고 돈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슬래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폴더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스크린샷 폴더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크린샷 폴더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경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는 지워주시고 이 큰 따옴표 안에 슬래시로 시작을 하고 use하고 백슬래시죠? 이 모양이 이제 백슬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슬래시의 반대로 돼 있는 모양으로 표시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다 동일하게 백슬래시거든요. 백슬래시는 다 슬래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파일 시스템하고 컴마, 카카오톡하고 컴마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 여기다 한 줄을 더 넣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컴마가 들어가야 되겠고 쌍따옴표를 한 다음에 슬래시하고 또 뒤에 파일 경로가 나와줘야 되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쌍따옴표 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 컴마하고 엔터 치고 뒤에다가 또 똑같이 추가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만들 땐 또 잘하다가 지울 때 또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지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나는 거죠. 여기 콤마가 있는 게 우리가 A, B, C,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A, B, C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B, C 하고 콤마 없이 끝나야 정상입니다. 엔터나 뭐 스페이스 같은 건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Ctrl S 눌러서 전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저 파일은 꺼도 괜찮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저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클로드에 반영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지금 뭔가 따로 반영돼 있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드를 한번 껐다가 재시작을 해줘야 설정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X를 끄실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메뉴 누르셔서 파일에서 종료를 눌러서 완전히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료했다가 자 그럼 아까 그 메뉴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설정 들어가 보시면 개발자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있고 러닝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야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돼 있거나 뭔가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러면은 뭔가가 잘못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컴마라든지 C하고 콜론 또는 백슬래시 같은 것들을 변경을 안 하거나 삭제를 안 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돼 있다면 이제 파일 시스템, 내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클로드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다시 끄시고 이제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요청을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미 한번 돌려놔서 돌려놓은 거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 5개 알려줘.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 아니라 스크린샷 폴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크린샷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 5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MCP가 파일명들을 끌고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올 텐데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 폴더 안에 파일들을 확인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리스트업을 쭉 해줬네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프롬프트는 제목을 기반으로 내용을 유추해서 파일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한 애들을 폴더명을 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분류해서 넣어줘 이걸 이제 요청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인사, 사업계획, 계약, 제품 마케팅, 교육, 개인 문서
금융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해서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해줬고요. 폴더 구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던 거 마저 해줘 라고 하면은 됩니다. 계속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진행이 되고요. 폴더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좀 버벅일 수 있어가지고 계속 해줘 라든지 남은 것들도 마저 정리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진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아까 그렇게 지저분했던 제 폴더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카테고리도 클로드 자체적으로 해준 거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계약 관련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기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사용법으로는 저는 스크린샷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크린샷을 딱 찍고 나면은 제목이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 하고 날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스크린샷인지를 좀 제목에다 넣어주면은 나중에 구분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이제 OCR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를 읽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스크린샷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한번 스크린샷을 해서 이거를 이미지들과 제목을 매치시켜서 이런 게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한번 보여줘야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스크린샷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를 막 다 페이지별로 찍어서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까지는 파일 제목만을 보고서 그걸 폴더로 분류는 할 수 있었다. 이미지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제목을 알아서 바꿔준다든지 워드 파일 같은 것들 내용을 보고서 제목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워드 파일을 직접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폴더 명까지만 접근을 하고 이 파일 내부를 열어가지고 읽으려고 하면은 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일을 업로드를 해줘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5년 묵은 폴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만으로도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노션이라든지 슬랙 같은 업무적인 툴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좀 더 고급 버전으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